안녕하십니까. 광릉 한샘기술학원의 대학진학연구소 소장 바이버입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사관학교 원서를 접수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기 전에 12일부터 원서 접수인데 그 전에 간략하게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이 무엇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접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마지막에 잠깐 지원동의서 작성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뭐 어렵진 않지만 일단 제일 처음에 일정부터 좀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전체 일정은 아니고 1차 시험 완료될 때까지의 일정인데, 자, 지원서 접수 및 지원동의서 입력, 요게 6월 16일 금요일부터 6월 26일 월요일까지 해서 실시가 돼야 되고, 요 시기 내에 접수를 반드시 완료해야 되고 지원동의서 입력까지 반드시 완료해야만 합니다. 기간이 짧진 않으니까 충분히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 밖에 두 번째, 학교장 추천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인데, 지원서 접수가 끝난, 원서 접수가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학교장 추천 인원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자, 학교장 추천까지 끝나면 잠시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자,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언제나 그렇듯이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또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시 전쟁의 첫 번째 포문을 여는 1차 시험이 29일 날 시작이 돼요. 자, 1차 시험은 오전 중에 끝나죠. 국수형이 아니라 국영수의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고, 오전에 끝나는 시험이고, 다른 것보다 시간 압박이 심한 시험이고, 그런 특성들이 좀 있죠. 그쵸? 1차 시험 잘 대비해서 컷을 넘겨야만, 그 다음에 2차, 그 정시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자, 1차 시험에는 복수 접수가 가능해요. 가령 내가 이때까지도 육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은지, 혹은 해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은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육사와 해사 양쪽을 접수해 둘 수 있죠. 접수할 때. 하지만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갈 때는 한 곳만 가야 하고, 몸이 두 개는 아니니까 한 곳밖에 못 가겠죠. 결국에는 그 가는 쪽이 선택되는 쪽이 돼요. 그래서 접수할 때는 두 개 이상을 접수가 가능하지만 시험은 한 곳에서, 이 한 곳에서 시험 보는 곳이 결국 내가 응시하게 되는 곳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나 본인이 이제 공이나 육사를 좀 가고 싶은데 1차 성적이 좀 불안해요.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이야 좀 각 사관학교의 성적이 좀 평준화가 많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육과 공이 좀 엎치락뒤치락 높고 해와 간이 또 좀 낮고 조금보다 조금 낮고 이렇게 좀 유지가 됐었는데, 그럴 때 본인은 육사를 가고 싶지만 1차 시험에 컷을 맞추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 해사와 육사를 같이 넣어놓고 6월 평가원 시험 성적과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복수 접수가 가능하다. 이거 참고로 팁으로 드리고, 자,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1차 시험의 성적 확인 및 이의 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8월 4일 날부터 동일하게 열려서 해사는 이틀간 8월 6일까지, 공사는 8월 7일까지, 그리고 육사와 국관사는 8월 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주로 이제 성적이 확정되게 되죠.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합격자 발표를 했었는데, 하도 이제 좀 니즈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도 성적이라도 알고 싶다,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관학교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마련한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건 이때 작년에 공사와 간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성적 확인을 하면서 2차 시험을 응시할지 않을지를 한번 클릭해줘야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때 성적 확인 안 하러 들어간 친구 중에 일부가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좀 생겼어요. 근데 올해는 성적 확인 기간에는 성적 확인만 하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 2차 시험에 계속 응시하게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으므로 그런 것들은 좀 덜 신경 쓰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와 간사가 이때 꼭 안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다음 입시 과정을 연결해 갈 수 없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궁금하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날, 이날 여러분들 다 좋은 결과들을 마주해야 되는 날인데, 가장 빠른 거는 해사가 8월 9일 날 오전 9시부터, 그리고 육사가 11일 날 9시부터, 공사는 10시부터 확인 가능하고, 국관사는 8월 14일 날 해서 발표 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학교는 언제 1차 시험 발표를 하는지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1차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 그 모든 인원들이 다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응시하지 않는 친구들이 발생하면 예비 번호에 따라서 추가 합격을 발표하게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1, 2, 3차, 뭐 육사는 3차에 걸쳐 발표하고 공사 뭐 2차에 걸쳐 발표하고 한 3차까지, 2차에서 3차까지 정도를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발표일은 한 8월 23일 정도예요. 8월 23일까지 발표하고 8월 25일까지 마지막 차수의 추가 합격 발표된 친구들이 제반 서류들을 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8월 20에서 23일에서 25일까지 마지막 추가 합격이 이루어지고 우리 수능 접수는 8월 24일부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가 합격이 발표가 끝난 후에 자기 수능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수능과 1차의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들을 좀 달리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요소가 있기는 하죠. 예전에는 이과생들이 문과로 전향을 해서 시험을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으나 예전에 가령 가나형이 있을 때 가형을 하던 친구들이 수학 나형을 보고 나서 만약에 떨어지면 수능 접수할 때는 수학 가형으로 다시 접수해서 공대를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활용을 했었는데 현재 통합수능 어떤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어쨌든 뭔가 특수한 조합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꼭 4관학기 1차 시험의 조합과 수능의 조합이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합격자 발표를 보고 합격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합격하지 않았으면 수능 접수는 바꿔도 된다. 뭐 그런 어떤 전략적 요인이 여기에 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서류의 제출기간은 8월 11일부터 학교에 따라서 8월 25일까지 서류 접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마무리가 되고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딱 1차 접수 기간 내에 1차 시험 기간과 발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입시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반드시 접수 기간 잊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시험 잘 보고 마지막에 자기 원서 내는 시점 자기 잊지 마시고 이 정도를 반드시 날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